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LA타임스 박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방대법원이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한 후에 대학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안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박종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학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대학들은 흑인과 라틴계의 지원서 접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캠퍼스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의 공립대학에선 어퍼머티브 액션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 80개 넘는 사립대학에선 이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네. USC 총장 캐롤 폴트는 대학의 다양성, 다이버시티, 그리고 우수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이 판결이 다른 배경과 관점이 수용되고 포용되는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흑인 그리고 라틴계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생활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캐롤스테이트 롱비치 4학년인 케이린 위커슨 학생은 이미 자신은 학교의 소수의 흑인 학생 중 한 명이고 내가 대학의 교실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대학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대학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전문가들은 이미 특권층 학생들이 대학 입시 때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판결은 그 어드밴티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UC 계열 대학들은 이미 어포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금지한 후에 학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취재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주민 발의안 그 프롭 209가 통과된 후 첫 입학 연도인 1998년 UCLA와 UC 버클리에 입학한 흑인 그리고 라틴계 학생의 숫자는 전년과 비교해 거의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UC 라틴계 그리고 흑인 학생 숫자는 반등했는데요. UCLA 1학년 흑인 학생은 1995년 7.3%에 비해 2021년 7.6%로 늘었고 라틴계 학생은 1995년 22.4%에 비해 2021년 26%로 증가했습니다. UC에 가장 많이 입학하는 그룹은 3년 연속 라틴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UC 관계자들은 대학이 흑인 그리고 라틴계 학생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했다면서 UCLA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매년 최대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대학들의 입학 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판결을 통해서 캠퍼스 리소스 센터, 인종 기반 자금 등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지 대학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이 판결은 그런 프로그램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머나 칼리지 총장 G. 게브리엘 스타는 지역 고등학생 그리고 운동선수 및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또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옥시덴털 칼리지 관계자들은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해 소수민족 학생을 들이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할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본인의 에세이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방대법원 판사 존 와버츠는 만약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신이 에세이를 통해 말을 한다면 대학이 그 에세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네. 몇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이제 에세이가 자신의 인종과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면서 많은 대학들이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늘 노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LA 타임스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짚어주십시오. 네, 8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네. 뭐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은 몇 개를 뽑아보자면 일단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하는 대학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미국에는 1364개의 4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 17개만, 이 17개의 대학만 10% 이하의 입학률을 보였고요. 29개의 대학은 10%에서 20% 사이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대학생 중 4%밖에 이 입학률이 20% 이하인 대학들에 입학했다고 LA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회대학 학부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아시안계 미국인이 학부생이 20%를 차지했고 USC에서는 24%의 학부생이 아시안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이고, USC에서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시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반응도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많은 학생들은 대학교가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학생은 대학교도 결국 비즈니스가 아니냐면서 비즈니스는 손님을 얻기 위해서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추구해왔고 그것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소개됐던 같이 아시안계 학생들은 이 판결이 자신에게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 국립고등학교를 다니는 올리비아 브랜디스 학생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아시안계 학생인 자신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학생은 대학 입시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우려인데요. 이 GPA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GPA가 가장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입학 원서를 위해서 이 가짜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동문자녀, 이 레거시라고 부르죠. 네, 네. 그리고 자녀들이 부당하게 대학을 들어가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같은 명문대학에서도 뭐 그 동문들의 자녀들 또 학교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학생들을 좀 많이 뽑는다라는 이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이 하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민권 그룹들이 이제 하버드 등의 대학교의 이 레거시라고 하죠. 이 동문자녀를 위주로 입학 원서를 받는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얘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한 가족하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좀 흥미로운 목소리였는데요.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앤 왕 씨는 이 판결이 큰 실수였다면서 이 판결이 저소득층 아시안과 최근 이민자들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왕 씨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더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왕 씨 아들 루크 학생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이 GPA가 3.5인 루크 학생은 자신을 보통 학생이라고 부르면서 만약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은 이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루크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인종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그리고 극도의 경쟁적인 대학 지원을 이유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 자신은 못 들어간다면 단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크라는 학생이 형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루크 학생 형 이안 씨는 UC 버클리의 4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환경학에 관심을 가지고 재즈 밴드,
크로스 컨트리 등이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하면서 전통적인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과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퍼머리 학생을 지지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대학 입시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면서 인간이 대학 원서를 읽는 한 무의식적으로 인종적 편견을 가질 것이라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엔 학생은 자신의 동생 루크에게 어떻게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학에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라고 조언했다면서 왜 대학이 학생을 원하는지 이유를 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어퍼머리 학생 판결 난 후에 많은 그 대학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마케팅할 수 있냐, 자신을 입학 원서를 보는 사람한테 인상을 깊게 할 수 있냐 이 얘기는 계속 하라고 저도 많이 듣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퍼머리 학생 이 판결 난 후에 아시안계 미국인이 대학교 들어가기 좀 쉬워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공부만 잘해서는 들어가기가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